SK하이닉스 주주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최근처럼 주가가 급하게 흔들릴 때 공포의 물량부터 던질 게 아니라 그 하락이 다음 상승을 준비할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실제 돈의 방향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내보다 미국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간밤 SK하이닉스 ADR은 미국에서 4.7% 가까이 급등했고 오늘 국내에서도 주가가 강하게 따라붙으면서 현재 149만 원, 4%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49만 3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150만 원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 발표된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순매수 1위도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주분들은 미국에서 먼저 터졌고 초고수들까지 다시 담는다면 이번에는 진짜 가는 것 아닌가. 여기서 또 겁먹고 팔았다가 150만 원, 160만 원 올라가는 걸 바라만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상승을 확인한 뒤 들어오려는 분들은 뭐 내가 또 가장 안심되는 자리에서 마지막 물량을 받는 것 아닌가? 라는 공포가 생깁니다. 가장 무서울 때 팔았다가 상승을 확인한 뒤 높은 가격에서 다시 사고 이후 또 밀리면 물까지 타다가 손절하면 같은 SK하이닉스에서 두 번, 세 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진짜 반등을 놓치거나 반대로 급등을 보고 뒤늦게 따라붙어 손실을 키우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격과 수급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번 구간 꼭 성공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로 댓글에 성공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트를 보시면 제가 이 구간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지 바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300만 2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120만 원 부근까지 밀리면서 고점 대비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점을 다시 받아내면서 140만 원대로 올라왔고 오늘은 149만 3천 원까지 회고했습니다. 다만 아직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래에 있고 RSI도 40선 부근이기 때문에 오늘 4%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149만 3천 원에서 150만 원 구간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150만 원을 실제로 회복한다면 최근 계속 눌려있던 주주 심리가 빠르게 바뀌면서 다음 반등을 기대하는 매수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하락이 무서워서 물량을 정리한 분들은 150만 원을 넘어가는 걸 확인한 뒤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사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미국 ADR 급등만 믿고 지금 따라붙었는데 오늘 저점인 144만 원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면 오늘 상승을 확인하고 들어온 물량부터 바로 흔들립니다. 여기서 미국에서도 올랐는데 다시 가겠지라며 버티다가 140만 원까지 깨지면 추가 매수까지 고민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수급마저 빠지면 처음 몇 퍼센트였던 손실이 훨씬 커집니다. 지금은 오늘 얼마나 올랐느냐보다 미국에서 먼저 나온 상승이 국내에서도 150만 원 회복까지 실제로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강한 이유는 단순히 미국 ADR이 4.7% 올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나온 기사들을 보면 시장이 SK하이닉스를 다시 보는 이유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바로 낸드입니다. SK하이닉스가 투자한 특수 목적 회사가 도시바를 제치고 키옥시아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향후 낸드 사업에서 전략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고 동시에 SK하이닉스는 중국 다롄 2공장 투자를 다시 시작해 현재 약 월 10만 장 수준인 현지 낸드 생산 능력을 2공장 가동 이후 약 15만 장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솔리다임을 통한 기업용 SSD까지 붙으면서 이제 시장은 SK하이닉스를 단순히 HBM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HBM의 낸드와 AI 데이터 센터용 SSD까지 붙는 구조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ADR이 먼저 움직였고 국내에서도 반등이 이어지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단순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재평가 시작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먼저 올랐다는 사실과 국내 주가가 바로 계속 오른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국내에서도 실제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 그러면 미국에서 먼저 들어온 기대가 국내 수급에서도 확인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현재 장중 수급을 보면 기관은 약 8만 8천 주를 순매수하고 있고 특히 투신에서 약 7만 6천 주, 연기금에서도 약 1만 2천 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은 확실히 어제보다 매수가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보셔야 할 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현재 오히려 약 1만 7천 주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보면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약 206만 9천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기간을 7월 10일부터 넓혀도 외국인은 약 313만 5천 주 순매도, 기관 역시 아직 약 119만 4천 주 순매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4% 넘게 오르고 기관이 8만 주 넘게 들어온다고 해서 외국인까지 완전히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150만 원 돌파와 함께 외국인이 2연속 매도를 끝내고 실제 매수로 돌아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기관이 계속 받아주고 외국인까지 플러스로 돌아서면 미국에서 먼저 터진 상승이 국내까지 연결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외국인이 계속 물량을 던지고 기관마저 매수를 멈추면 오늘 놓칠까봐 따라붙은 물량부터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주주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160만 원, 180만 원 이상에 물려 계신 분들은 최근 120만 원대까지 밀릴 때는 이제 정말 끝난 것 아닌가 싶어서 물량을 정리하고 싶다가 오늘 미국 ADR이 4.7% 오르고 초고수 순매수 1위까지 확인되고 국내 주가도 150만 원을 바라보니까 이번에는 역시 그때 팔면 안 되는 거였어.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감정으로 움직이는 순간 계좌가 꼬입니다. 120만 원대에서는 무서워서 팔고 150만 원을 넘어가는 걸 확인한 뒤에는 놓칠까봐 다시 사고 이후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 주가가 밀리면 처음에는 버티고 한 번 더 빠지면 물을 타다가 결국 가장 크게 흔들리는 자리에서 손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팔고 더 높은 자리에서 다시 산 물량까지 같이 손실로 들어가면서 같은 SK하이닉스에서 두 번, 세 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관 매수가 계속되고 외국인까지 실제로 돌아서면서 150만 원을 넘어가는데 최근 급락이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정리한다면 이번에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진짜 반등을 놓친 뒤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미국에서 올랐으니까 무조건 사는 것도 외국인이 아직 판다고 무조건 파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먼저 터진 돈이 국내까지 실제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놓칠까봐 사고 무너질까봐 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거는 수급의 방향성 그리고 수급의 지속성입니다. 자, 먼저 수급의 방향성이란 거는 지금 시장의 자금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종목을 단순 반등 종목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큰 파동을 만들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는지 이걸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급의 지속성이란 거는 오늘처럼 반응이 하루짜리 기대감과 실망감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실제로 며칠 이상 자금이 움직이면서 다음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크게 가는 종목들은 처음부터 저 크게 갑니다 하고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 반등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는 기대감처럼 보이고 그 뒤에야 시장이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그냥 바닥 구간에서 잠깐 반등이 나와주는 종목 아니냐 이 정도로만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흐름은 전혀 달랐죠.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끝난 게 아니라 몇 달간 계속해서 방향성을 만들면서 붙어 있었고 그 자금이 하루짜리 단기 반응들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차트상으로도 1000% 가까운 가격 상승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셨어요. 자, 뉴스와 차트, 단순 기술적 분석만 하셨던 분들은 수급이 들어올 때 이 바닥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한참 올라온 뒤에야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뒤늦게 알아차리고 추격 매수에 들어가면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해서 좋아 보이니까 따라붙게 되는데 정작 그런 자리일수록 그 다음에 나오는 흔들림과 급락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맞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그동안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제가 계속해서 이 구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급하게 밀릴 때 공포의 물량부터 던지는 게 아니라 그 하락이 다음 상승을 준비할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수급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기준을 잡아두셨던 분들은 120만 원대에서 흔들릴 때도 무작정 정리하기보다 어디서 물량을 지키고 어디서 추가 매수를 준비할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ADR이 4.7% 급등하고 국내 주가도 다시 150만 원을 바라보니까 기준이 없었던 분들은 역시 그때 팔면 안 됐구나. 이번에는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다시 높은 가격에서 사고 싶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주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먼저 올랐고 기관도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150만 원 부근에서 따라붙었는데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면 처음에는 그래도 미국에서 먼저 움직였으니까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버티게 됩니다. 한 번 더 밀리면 싸졌다고 물을 타고 결국 기관까지 빠지는 순간 가장 크게 흔들리는 자리에서 손절하게 됩니다. 120만 원대에서는 무서워서 팔고 150만 원에서는 놓칠까봐 다시 사고 떨어지면 또 추가 매수하는 식으로 대응하면은 같은 SK하이닉스에서 두 번, 세 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실제 매수로 돌아서면서 150만 원을 넘어가는데 최근 급락이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정리하면 이번에는 진짜 반등을 놓친 뒤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SK하이닉스 대응 자료를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에서 올랐으니까 무조건 추가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아직 판다고 무조건 물량을 정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 매수가 이어지면서 150만 원을 회복하고 외국인까지 매수로 돌아서는 경우에는 이번 눌림을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50만 원을 계속 넘지 못하고 다시 144만 원이 무너지면서 외국인 매도까지 커진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보다 위험 관리가 먼저입니다. 움직임이 나온 뒤 고민하면 늦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진짜 상승인지 기대감만 반영된 짧은 반등인지 미리 나눠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아직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소통방에서 무료로 대응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한익이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소통방으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어떻게 바뀌어야 이번 상승을 믿어볼 수 있는지, 눌림을 추가 상승 기회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추가 매수를 멈춰야 하는 조건, 그리고 현재 평단에 따라 물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까지 보기 쉽게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는 혼자 보면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4% 넘게 오르고 초고수 순매수 1위까지 나오니까 이번에는 진짜 놓치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했다가 외국인이 다시 강하게 던지면은 기존 물량의 손실에 새로 산 물량의 손실까지 겹칩니다. 그러면 처음 몇 퍼센트였던 손실이 계좌 전체의 손실로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기준을 알고 있다면 주가가 흔들린다고 무조건 겁먹고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눌림이 오히려 다음 상승을 준비할 기회인지 확인하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오늘 너 몇 퍼센트 올랐느냐가 아니라 움직이기 전에 어떤 수급에서 사고 어떤 수급에서 멈출지를 알고 있느냐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자료를 공유해드리면 금전 요구를 하거나 투자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데요. 금전 요구나 투자를 강요하는 곳은 사기이니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요구 전혀 없고 채널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충분합니다. SK하이닉스를 지금 더 들고 가도 되는지, 다음 눌림에서 추가 매수를 준비해도 되는지, 150만 원을 넘어갈 때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판단이 안 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움직임이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진짜 반등이라면 가장 무서운 자리에서 물량을 던져 큰 상승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미국 ADR 상승만 믿고 기준 없이 따라붙었다가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는 순간을 놓치면 추가 매수 물량까지 같이 묶이면서 손실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본인의 매수와 매도 기준부터 정확하게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